새로운 미래를 향한 대구 경북의 생존 전략, TBC 미래 포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신영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100대 기업 본사의 86% 역시 수도권에 있습니다. 항공 물류의 98.2%가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대구 경북을 떠나는 청년의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대응할 비수도권의 전략은 결국 지방시대로 귀결됩니다. 새로운 지방시대.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해서 결혼하고 서울과 똑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입니다. TBC 미래 포럼 2부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 지방시대가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의 기조연설로 오늘 포럼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는데 중심이 서울로 가 있느냐 이게야. 그 중심을 다시 바꿔야지 경상북도가 이 나라를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가 왜 중심이 되었느냐.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농사만 짓고 살 때 1차 산업이 있을 때는 우리가 땅도 너르기 때문에 기름진 평야가 있고 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인구 통계를 정확하게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신라 백제의 고구려 그냥 한 100만쯤 안 됐겠냐 추측입니다.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도 인구 통계가 없어요. 조선 초에 한 500만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일 합방될 때 1300만 내지 1600만이었다. 왜? 그때는 사람들을 등록을 잘 안 했습니다. 특히 집에 같이 있는 옛날로 이야기하면 종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등록을 안 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때 임진왜란 때 왔을 때 사람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뭐야? 말불입니다. 길동입니다. 뭐 전부 소동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온 거야. 말부리가 뭐냐 하니까 말부리다 왔습니다. 이게. 길동이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 지어주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다는 것이 자기 일기에 난중 일기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1949년도에 처음 인구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인구 통계가 2018만 명인데 그중에 321만 명이 경상북도고 서울은 14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울보다 훨씬 많이 살았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완전히. 1966년도 인구 통계 냈을 때도 서울보다 우리가 70만이 많았습니다. 1970년 통계를 내니까 90만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1966년부터 70년 사이에 영남지방, 호남지방, 충청지방이 모두 서울로 갔습니다. 그것이 고착돼 가지고 지금까지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동 안 하고 정주민으로 살 때 그리고 5,000년 중에 1966년까지 우리가 통계상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았다. 그런 이유가 뭐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였다. 어디에서 먹을 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이 서울로 갑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이래서 서울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서울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대기업들이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경북의 그 좋던 인재들, 자원들도 다 수도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도권과 대기업 위주로 나라를 키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병폐가 나타납니다. 가장 큰 병폐는 초저출산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에 먼저 사라지는 것은 지방이다. 지방이 다 사라지면 수도권만 한 1,000만쯤 남아있다가 나중에 다 사라질 거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고 또 경쟁을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이런 병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전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인수위 꾸릴 때 제가 대통령 때 직접 건의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지방시대를 열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균형발전 TF를 만들어서 국가 목표에 지방 어디에 살든 똑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방시대에 넣어놨지만은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앙 관료들한테 막혀서 전혀 안 됩니다. 10월 27일 날 중앙지방협력회의라서 쉽게 하면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때 대통령께 마지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 해놨는데 달라지는 게 뭐 있느냐. 특별자치도인데 제주도의 특징은 바다다. 바다를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제주도 가면 한라산 아니냐. 한라산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제주도 개발시키려고 하면 인제인데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제주공항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제주도지사가 할 게 뭐 있느냐. 우리 경상북도 똑같다. 다 앞에 보는 소나무 산림청, 이 낙동강, 환경부, 산업단지, 산자부, 대학, 안동대학 옆에 있는데 교육부, 도지사가 할 일은 뭐 있느냐. 중앙 관료들 만나서 사정하는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방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제주도보다 2분의 1도 안 되는 싱가포르이 나라로 인정해 주니까 세계적인 금융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난양공대는 아시아에서 최고 잘 나가는 대학이다. 그걸 포스텍을 본받아서 만드는 대학이다. 포스텍 와서 공부해서 배운 대학이 난양공대인데 그 난양공대가 포스텍을 넘어서서 아시아 1등이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울릉도를 나한테 띄워달라. 울릉도는 싱가포르 10분의 1입니다. 9분의 1 정확하면. 띄워주면은 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섬으로 만들겠다 내가. 왜 너들이 다 관리하느냐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열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 다시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런 거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런데 TBC에서 이 지방시대를 잘 주제로 잡아 주셨는데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중앙에서 다 권력을 쥐고 지방에 주면은 마치 다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윤 대통령께 제가 우리 도서관에 방문을 하셔서 1층에 도서관을 잘 만들어놨는데 그 징비록을 드렸습니다. 징비록은 임진왜란 때 진두지 했던 유성영 선생, 서예 선생께서 썼는 책입니다. 그때 보면은 한양에서 모두 다 파견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관리들이 관찰서부터 해가지고 다 관리들이 전쟁 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왜? 내 가족들은 한양에 있다 이게. 내가 뭐 지키느냐 이게. 여기를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도착해서 한양까지 가는데 17일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양까지 과거 시험 치러 가는데 제일 빨리 가면 14일 걸리고 그거는 문경 세조로 가는 길이고 소백산 중령으로 가면 15일 걸리고 황악산 주풍령으로 가면은 16일이 걸렸습니다. 14일, 15일, 16일 걸리는 길을 전쟁 났는데 17일 만에 갔습니다. 지금도
중앙에서 모든 걸 다 지고 봉화 광산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니까 산자부에서 담당입니다. 산자부 사무관 한 사람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몰된 강부를 구할 수 있느냐 이게. 굴착기도 2대밖에 없고 그 파고 들어가는 굴을 뚫고 들어가는 강부들도 옳게 대접도 안 하고 보수도 안 주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고 우리 도에서 다 하겠다. 그래서 그 강부를 구해낸 겁니다. 지방에 책임을 맡겨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 지방시대를 꼭 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산과 바다와 또 육지가 풍부히 있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다시 대한민국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것은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뭐겠느냐? 그게 일자리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AI를 잘 부릴 수 있느냐? 기계를 어떻게 로봇을 어떻게 잘 부릴 수 있느냐? 이걸 인간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기계한테 일 시켜놓고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느냐? 근본적인 일은 먹고 놀고 즐기는 일입니다. 이게 문화, 예술, 관광, 교육, 의료 여기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우리한테 맡겨라. 그리고 문화, 예술, 관광, 교육, 의료 여기에 일자리 많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은 필수적이다. 대구 공항을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여기에 문화, 예술, 관광, 관광의 일자리 만들려면 공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경상북도가 제일 잘 살다가 사람이 제일 많다가 이렇게 계속 처지게 됐느냐? 인천에 공항이 있고 항만이 인천에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항만이 있고 세계로 나가는 길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처지게 됐다. 그래서 세계적인 공항을 만들고 포항에 세계적인 항만을 만들어서 세계와 교류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면 반드시 다시 경북시대가 올 거다. 오늘 지방시대 포럼에서 다시 경북시대를 만드는 그런 토론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5분과 함께 TBC 미래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상북도의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이 지방시대는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한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경북의 자신감으로 지방시대를 확실히 열어가자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특히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시대를 위해서 정말 바쁘게 부지런히 뛰어다니셨고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외국 공관들과 네트워킹을 위해 간담회도 여셨고요. 또 지난 10월에는 지방시대 위원회도 출범시키면서 5대 정책 방향, 5대 메시지도 발표하셨습니다. 지사님, 오늘 토론의 시작을 위해서 경북이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핵심 키워드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도시에서 다시 되면서 내건 설렁거니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병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몇 가지 정책들을 제안도 하고 특히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내놔라. 지방 시대를 열지 않으면 지방은 소멸하고 그 수도권 가지고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늘 대한민국 땅을 촘촘히 활용해야 된다. 촘촘히. 그러면 대한민국 땅을 촘촘히 활용하면은 그 땅의 5분의 1이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를 다 활용한다 이런 뜻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무전히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도 이 정부 들어서 경상북도가 국가 산단을 15개 만드는데 3개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도 미래 먹거리였어요. 경주의 SMR이 완성이 되면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 울진의 수소 단지, 차기 에너지는 SMR 수소입니다. 에너지를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동의 바이오, 이 바이오도 5차 산업이 5차 산업. 사람이 4차 산업은 아까 제가 기존에서 얘기했지만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하는 거고 5차 산업은 무병장수입니다.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오래 사느냐 이거거든요. 바이오 산업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인재를 길러야 되는데 대학을 우리한테 내놓으라니까 글로컬 대학, 그 글로벌되고 로컬되는 대학을 만들겠다. 이래서 10개를 뽑는데 우리가 2개가 됐습니다. 포항공대하고 안동하고 도립대하고 합쳤는 이 2개가 됐고 그리고 특화단지 그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특화단지를 만드는데 7개를 만드는데 경상북도에 2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포항의 2차 전지 구미 반도체거든요. 이래서 미래 먹거리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방시대를 여는 겁니다. 지방에서 이렇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아직도 많이 답답한 것은 중앙의 권력을 우리한테 내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소나무 이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낙동강도 환경부에서 관리합니다. 아니 안동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왜 물 먹지도 않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겠느냐. 좀 권한을 내놔라. 그래서 이런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옮겨주는 중앙의 청들이 환경청도 내려와 있고 노동청도 내려와 있고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 이거 다 우리한테 다 넘겨라. 그래서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이 작업을 끝까지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현실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이고 최근 또 메가시티 서울 논란까지 불거져 있습니다. 이렇게 더욱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서 지방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지역 균형 발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지 지금 시도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소장님은 최근에 K 지방소멸 지수도 개발하실 정도로 지방소멸 위기를 강조하셨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한 많은 연구와 제안을 해오셨는데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의 현주소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현재 우리 그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해서 한 3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얘기는 지방 청년들의 좌절감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보여지는 비속어입니다. 두 번째는 12가 88을 삼키는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모든 주요 핵심 경제 지표에서 비수도권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에는 모의 좋은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 주택이 없다. 이 3개의 키워드로 현재 우리 균형 발전을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3가지 키워드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끝없는 행렬이 이어지면서 지방에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소멸에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지역경제의 악순환 경로의 기제가 더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꼭 20년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 공과를 따져보면 우선 잘된 점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보면 지역 간 격차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되었습니다. 2003년 대비 최근에 한 6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1년에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의 총 합이 1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73%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27%가 14개 시도 간의 격차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수도권 일극 집중이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북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근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경북의 경우에는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포항과 구미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또 내년에 시행될 기회발전 특구도 경북이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여서 좋은 일자리는 많이 창출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수도권의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았습니다만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사실 추진 동력을 잃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포 진입 문제로 인해서 새롭게 비수도권에서 메가시티 담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일부 정치권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3축 중심의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충청권이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충청권이 새로운 메가시티로 뛰어들게 되는 그런 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도 여기에 판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구성으로 수도권이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소노권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대의 위기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얘기는 아닌데요, 총장님. 네, 지금 지방대 위기 상황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차마 방송에서는 뭐하는 지방대를 일컫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대 출신들이 서울에 가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하면은 어느 지방대 출신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이거는 청소년들이 갖는 소외감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특히나 대학을 선택할 때 입시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지방대에 대한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린다 그래요. 이런 걸 청소년들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해서 오늘 이런 문제를 보면은 그런 어떤 인식적인 소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지사 말씀하셨는 지역 정책 발전에 대한 소외는 지사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두뇌 활용 소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상주를 하고 있고 지방대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앙에 가서 활동하는 또 중앙에서 불러주는 정부나 언론이나 방송이나 유관기관에서 상당히 외면을 좀 하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얘기를 하시고 하면은 그래도 지방의 두뇌의 소외는 좀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 문제를 우리가 문화적 차원에서도 좀 극복을 해야 되고 사회 인식 차원에서 극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식적인 부분에서의 소외 또 두뇌의 활용적인 측면에서의 소외를 또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철우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경북의 산업 구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철광과 전자산업에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산업까지 많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훈 대표님. 이렇게 많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자리와 또 사람이 더 모이는 경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수도권의 젊은 사람들 보고 물어봐요. 이렇게 아침마다 교통 혼잡하고 시간 많이 걸리고 고생하면서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 대답이 대동소이해요. 두 가지예요. 첫째,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 내려가면 없지 않느냐.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이 가장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가장 문제가 뭘까? 이제 자녀 교육 문제로 기결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 뭐 괜찮은 대학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대학이 있느냐? 내 자식을 대한민국에 어디 보내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대학이 정말 지역에 있느냐? 그리고 그 대학들이 지역에 정말 제대로 기여를 하고 있느냐? 제가 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하고 대학 문제가 같이 패키지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지금 온갖 지방 지역 육성 정책을 써도 결국 지역에 인구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출산율 저하라는 것은 결국 누가 출산을 합니까? 20대, 30대, 40대에 가장 생산성 있는 젊은 인력이 출산을 하기 때문에 이 젊은 인력을 묶어 놓는 방법은 지역의 일자리와 우리 대학 아니면 교육기관이 같이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 가지 결론이 이겁니다. 제가 과거에 영남대학 교수를 하고 있을 때 보면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취업한 사람은 90%가 지역을 안 떠납니다. 그러나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이나 타지로 간 학생들은 돌아올 확률은 1%가 안 됩니다. 그럼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은 대학과 일자리를 같이 묶어가지고 지역이 남게 해야만이 인력은 결국은 남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글로컬 사업에서 아까 혁혁한 공월세아가 전국의 10개 중에 처음에 20개 중에 3개인가 4개인가 경북에 있는 대학들이 뽑혔잖아요. 그죠? 그런 공월세아인데 문제는 이 그냥 사업으로 이게 잠타다 보면 그냥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대학들이 지역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지역에 기여도 하고 이 출신들을 대학 지역에 남게 할 것인가 이게 제가 가장 큰 숙제인데 제가 좀 이따 이건 다시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결국에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 청년들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경상북도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귀농인들, 청년들을 경북으로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첨단 산업과 접목된 농업이 이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로 인한 농업의 발전,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 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화가 돼야 되겠다. 첫째는, 두 번째는 첨단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업의 지금 인구 감소가 농촌에 절실하게 심각해지고 있고 더욱 도시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유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드신 분보다는 청년 농업인 한 분을 유입하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농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청년 농업인을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청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갖추어 줘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첨단 농업이 되어야만이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노동이라든가 무작정 노동만으로 육체적 노동만으로 농업을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디지털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경북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농업 대전환이라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우리 이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우리 경북이 가장 먼저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에 4개 소를 지정하는데 경북이 가장 먼저 가장 큰 규모로 유치를 하고 현재 가장 모범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매년 한 50명의 학생들이 받고 있는데 교육을 20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받습니다. 이론과 실습, 그 다음에 경영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의 구성을 보면 외진, 타도의 학생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북이 스마트팜이라는 디지털 농업으로 혁신을 지금 정책을 가속화함으로 해서 타도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지금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있고 의성이라든가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제도를 함께 병행함으로 해서 지금 경북은 새로운 젊은이들의 농업 분야의 유입 창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농업의 첨단화, 기술 혁신 또 규모화를 통해서 경상북도가 농업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는데요. 농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경북의 모습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경북 신공항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갈등이 있었지만 지사님께서 복수 화물터미널 중재안을 제시하시면서 갈등을 봉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사님 앞으로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신공항을 조기에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조기에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대구하고 경북 갈등 전혀 없고
공항은 군공항은 대구에서 만들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만듭니다. 제가 국토부 가서 좀 빠르게 제대로 해라. 군공항은 대구에서 만들어가 그렇게 국방부에서 만들지만 그걸 대구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만들게 돼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군공항 만들고 국토부에서 민간공항 만들어서 2030년에 개항하게 돼가 있는 걸 좀 더 땡겨서 빠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항이 만들면 공항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의성과 군위에 공항 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물류 단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 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물류 단지. 그래서 물류 단지 이것은 산업입니다. 산업. 물류 단지는 물류 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장사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앙에서는 고추 말리는 공항 또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공항이 적습니다.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항을 세계 관문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외국에 나가보면 어떻게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느냐, 관광 갈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문을 너무 많이 닫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시도지사한테 비자를 발급 권한을 달라, 광역 비자 이걸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대학이 55만 명인데 입학생이 원래 태어난 학생 그 어린이는 지금 20만 수준입니다. 작년에 24만 태어났고 올해는 20만 수준이 태어나면은 다 가도 학생들이 모자라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잘 돼가 있는데 외국 학생들 많이 받고 또 외국 학생들 받으면 그 가족들이 젊습니다. 가족들을 우리 근로자가 부족하잖아요. 그 받아서 우리한테 비자 권한을 주면은 지금은 중간에 브로커들이 붙어서 와가지고 또 일하러 온 사람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방 예교를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그 자매 도시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제가 유피주라고 자매 결혼을 맺고 인구가 얼마예요 하니까 2억 4천 명이에요. 2억 4천만. 거기 우수한 학생들 받고 가족들 받으면은 1년에 너들이 한 1,000명씩만 보내는 아주 우수한 인재 1,000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서자바주라고 거기에 자매 도시를 했는데 인구가 얼마입니까? 5,1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똑같은 게 우리 자매 도시입니다. 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우리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서 그렇게 애원복걸 하는데 애걸복걸 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받고 그 이민청도 우리가 만들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공항의 역할이다. 공항을 제대로 빠르게 만들면 그 활용도는 대단하고 대한민국을 새로 바꾸고 특히 대구 경북은 신천지가 될 거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네, 신공항이 들어서면은 생길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을 짚어주셨는데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무엇보다 큰 것 같습니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배후 인프라 조성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재훈 대표님, 이 배후 단지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대구 경북의 가장 매력이 뭘까? 외국에서 오는 매력이 아까 우리 임기병 교수님 얘기하신 뭐 신농업도 얘기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 배터리 이런 세계적인 우리 기업들이 지금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인천공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인바운드. 그다음 우리 지역적인 또 특성, 문화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가 아마 배후단지라고 하면 자꾸 공항 옆에 있는 물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이것을 산업을 어떻게 하면은 매력적으로 대학을 어떻게 하면은 외국 학생들도 와가지고 배우고 배터리 기술을 배우고 배터리 기술 자기들 나라에 가져가면 우리가 또 다시 그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강한 친한파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관점에서 공항을 좀 인바운드 그리고 지역 특화형 인근 단지 개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의 경쟁력을 갖춘 신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들이 잘 또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도 안동의 바이오생명, 경주의 소형 모듈 원전, 또 울진 원자력 수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경북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들입니다. 지사님, 이 산업들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을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비료를 산업의 쌀이라 이랬더라고요. 그 농업 국가로 갔고 우리는 산업 국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하고 국민 소득이 얼마나 그거는 2,000불밖에 안 되고 우리는 4만 불이 다 돼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뭐를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앞으로 석유, 석탄이 끝나면 에너지 산업이 뭘 할 거냐 이게. 그래서 SMR 수소 이 에너지를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바이오 산업, 바이오 산업. 바이오 산업에 의과대학이 합쳐져야 되는데 포항에 그래 의사 과학자 그냥 임상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심장을 바꿔주는 그 콩팥을 바꿔주는 그 우리가 자동차 고장 나면 부품 갈아 넣듯이 사람 부품을 갈아 넣는 이런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래 산업이고 더 미래 산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예술 관광이 미래 산업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것을 하지 좀 풍요롭게 살아보세요. 그 어디 가서 일하려 합니까? 놀라하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총장님, 이렇게 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인력 수요도 늘어나게 마련인데요.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하고 그 경쟁하는 선진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한 10개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상북도에 메가 프로젝트 8개를 이래 지사님께서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반도체 중요하죠. 2차 전지 중요하죠. 로봇 중요하죠. 바이오 백신 중요하죠. 이런 것은 경쟁 상대에 있는 대상 국가를 우리가 이겨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내대학을 실정을 한번 봅시다. 도내대학에 일반 대학이 약 19개, 전문대학이 18개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유사한 교육 과정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저는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연구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혹은 평생 직업 중심 대학으로 이렇게 바꾸는 고등교육부에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도내대학의 역할을 좀 재분배해서 그에 맞는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바운드 공항에 있어서 대학을 보고 오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TBC 방송을 제가 봤는데 말매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외국 학생이 들어오고 거기서 사용하는 언어가 150개 언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대학을 어떻게 변화든 연구 중심 대학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해서 그런 거 하려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선도지 연구기술 인재학 경쟁력을 위해서 도내대학의 성격 분리를 좀 해서 경상북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자 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산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 혁신 문제, 취업 정주행 이런 사이클에서 나오는 데 있어서 기업과 경상북도의 산업적천과 대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면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오차 발생을 하는데 주체가 누가 오차 보정을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이제 향후 또 토론을 하겠지만 경상북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가 전략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항의 2차 전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일부 부지가 최근에 2차 전지 입주 업종이 제한되면서 계획이 좀 변경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해결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지자체도 상당히 같이 노력해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됐던 업종 코드 변환 또는 업종 코드가 다른 업체들을 산단에 국가 산단에 유치하기로 해가지고 생겼던 그런 전력과 용수 문제는 상당히 해소됐기 때문에 아마 25년부터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가장 지금 이슈가 지난 한 2주 전에 미국에서 IRA 새 책으로 FEOC가 이제 Foreign Entity of Concern입니다. 외국 기업 중에 관심 대상 기업이라고 이제 미국 IRA법 새 책에서 지정을 했어요. 배터리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이 과거에는 한 50% 지분 참여를 해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은 49%까지 중국이 지분을 참여하면은 보조금을 주겠다. 한 7,000불의 자동차 보조금을 주겠다 했는데 이걸 25%통 낮춰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항 블루밸리 산단이나 아니면 영일만 산단에 뭐 중국의 화요, CAGR, CNGR 이런 업체들이 오기로 했는데 지금 49% 또는 48% 투자를 하게 됐는데 25%밖에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큰 기회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더 큰 지분을 투자해가 중국 기업들을 오히려 지배 구조를 우리가 대표 주주로서의 지배 구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미국의 IRA법을 우리가 더 잘 활용한다면은 한국 기업들로서는 중국의 뒤처진 기술도 따라잡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 우리가 오히려 원재료를 가진 중국 기업들 우리가 종속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미국 또는 유럽에 우리가 진출하는 데 더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상태 같습니다. 예. 정말 포항의 2차 전지 또 구미의 반도체 대구 경북의 경제 중심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가 큰데요. 허문구 소장님. 근데 최근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구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특화 단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평택 용인과 구미는 역할과 기능이 반도체 부분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평택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산업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위한 R&D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앵커 기업으로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이 투자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는 초격차 R&D보다는 부품 소재에 관한 국산화를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면 첨단 산업 쪽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인력 문제입니다. 예컨대 전문 인력이 많아서 수급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서는 부품 소재 국산화를 첫 번째 기능 역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현재 하고자 하는 R&D 쪽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과 이 부품 소재 쪽의 인력의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 쪽 같은 경우에는 용인이나 평택이 원하는 만큼의 스킬이 높은 전문 인력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구미에 있는 기업이 그런 인력 문제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바이오 쪽도 국가첨단 전략 산업으로서 그 특화단지 지정을 내년 초에 지금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전적인 계획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국가첨단 전략 산업은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7개 단지를 지정을 했지만 향후에 점점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정부 차원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경북에서 이미 특화단지 2개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칭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진흥원이라는 이런 거버넌스를 사전적으로 경북이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조금 사전적인 협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점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몇 가지 제안도 주셨는데요, 지사님. 근데 사실 20년 전에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증설로 구미 공장이 파주로 이전한 사례가 있어서 많은 지역민들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파주 갈 때 그때 땅 달락했는데
땅을 못 줬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분들은 수도권에 가면 땅 장사가 되고 이거는 땅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악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파해 넣는데 저는 수도권과 경쟁을 꼭 해가지고 그거 안 된다. 너는 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너 할 거를 우리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 개로 연려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싸움만 네 해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뭐 수도권이 잘하는 건 하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더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 같은 건 우리가 엄청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수도권에 아무리 하락해도 못합니다. 그는 특히 서울에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런데 세계의 그 무역량의 작년도 무역량이 그 농식품이 10조 달러입니다. 10조 달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도체는 4,800억 달러입니다. 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가 다 움직여도 3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 식품이 식품. 그럼 뭐 나는 식품을 굉장히 가고 그래서 경상북도에 식품 공장 지으면은 10억까지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1% 이자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50억까지는 2% 이자를 주겠다. 2% 이자로. 대부분 식품 공장은 50억 한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품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보다 훨씬 크게 수출할 수 있고 우리 살찌울 수 있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걸 노력을 해야 된다. 경북의 자신감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헤쳐나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청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외국 청년들 유치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 청년들을 유치하고 또 그 가족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서 이민청을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사님. 예, 우리는 한류 때문에 외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막고 있는 게 비자입니다. 비자로 해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민청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을 대학에 받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받아서 근로자로 활용하고 이분들은 가족들이 오면은 애 공부시키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우수한 인력은 우리나라 취직시켜서 이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민청을 독일에도 보니까 이민청이 아주 지방에 있더라고요. 뉘른베르크라고 우리 경상북도처럼 역사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청을 만들어서 저는 아시아의 작은 미국을 만들자. 아시아의 작은 미국.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단일 민족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청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외국인을 많이 받아서 노동력도 해결하고 대학에 학생들 없는 것도 해결하고 대한민국 인구도 늘어나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상북도의 이민청 설립이 지방 소멸에 또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총장님께서 첨단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의 대학 재정 지원 정책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가 바로 그건데요.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소장님. 이 지역의 혁신 시스템과 교육이라는 이 정책이 과연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또 KUCT가 지방대학과 지역을 살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지역과 대학과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것이 결국 라이즈 사업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산업과 인재의 미스매치는 많은 지역에서 보여왔던 현상입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에는 구미나 포항처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미스매치는 더더욱 흔하게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 산업, 기업이 동시에 지자체의 산업 발전과 부합하게끔 협력을 한다면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창업이 이루어지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경북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KUCT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경북이 가지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 프로젝트에서 정부 정책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좀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뭐냐 하면 KUCT에서 현재 산업부가 추진하는 퀵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조지아주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업이 지역에 입지하기 한 2, 3년 전에 이미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 내에서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인재 양성을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입주하면서 바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경북 입장에서는 국비 확보 그리고 지역이 원하는 적시적인 인재 양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방대학 혁신의 요구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장님, 이런 정책들이 지방을 살리고 지방대학을 살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질문이 이렇습니다. 과연 라이저 사업하고 KUCT 사업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방 소멸과 대학을 살리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필요 조건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경북 도립대에 있으면서 지방시대 정책국에서 만드는 KUCT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KIB 사업, 글로컬 대학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구성한 것만 해도 필요 조건은 충분히 달성됐다 보는데 그러면 충분 조건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되죠.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라이즈 센터 역할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K대학 대전환이 되어 있고 대학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기업 맞춤 인재 양성을 해서 지역 혁신 전략 사업을 키우다 또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KUCT 사업입니다. KUCT 사업을 보시면은 나머지 하나가 글로컬 대학 사업이고요. KUCT 사업 보시면 22개 시군하고 22개의 대학의 일부분이죠. 전공이 되가든 학부가 되가든 매치가 돼서 그 지역을 살리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기초지자체하고 지방정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우리 도립대나 안동대 통합에서 사라지지만은 거대 도립대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거대 도립대를 만들어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투여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정원 대표가 졸업하신 코넬 대학 보면은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도립의 주립의 형태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일정 그 주에 필요한 것들은 아마 이런 시도를 결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방대학 살리는 거, 그다음에 지방소비 해결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글로컬 대학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뭐니 해도 아까 인바운드 학생이 들어오고 말매 대학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미래지향적 대학으로 변화가 됩니다. 해서 저는 필요 조건은 충분히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충분 조건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요구와 정책들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경상북도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정책 방향 가운데 하나가 농업정책 대전환인데요. 지사님, 경북이 선도하는 디지털 농업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왜 농사 짓는 분들이 도시 근로자보다 못 사느냐. 과거엔 도시 근로자하고 농업인들하고 소득 격차가 90% 정도였거든요. 10% 정도 적게 벌었는데 지금은 10대 7이더라고요. 한 70% 정도. 왜 격차가 자꾸 벌어지느냐. 그래서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근로자 똑같이 일을 하잖아요. 일하고 나면 나는 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땅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너무 연세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과거의 답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이 대전환이다. 규모화. 그런데 크게 농사를 지은. 아까 임기병 전문가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300평 지어나 3,000평 지어나 같은 힘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저는 이걸 대규모화하고 그다음에 과학화, 그다음에 기계화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바꾸는 게 지금 우리가 문경에서 시범 보이고 있는 게 그 동네 앞에 있는 들 전부 다를 한 서너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내 땅을 그냥 내놓으면은 자기 농사 짓는 게 1.5배는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작년에 소득의 1.5배를 그냥 주고 나머지 소득이 더 나오면 더 나눠 먹게 하는데 한 2배는 가지고 갈 거더라고요. 2배는. 대규모화 기계화입니다. 그거는. 또 과학화. 더 과학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못 가고 그래서 이게 농업 대전환 대한민국을 이렇게 농사를 다 바꾸면 그러면은 거기에 농사 쌀 농사 짓던 분들이 콩하고 양파만 심습니다. 콩하고 양파. 물론 감자도 일부는 심는데 콩하고 양파 심어가지고 그러면 콩 양파를 해가 대규모로 생산이 돼가지고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식품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가공 공장. 그래서 지금은 농사가 공장입니다. 공장, 산업, 식물 공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꼭 돼지 그 논밭 위에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더 발전하려면은 전 세계의 이 지구가 바다가 70%고 육지가 30%입니다. 육지 30% 중에 또 30%가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70%가 산이었어요. 지금은 산을 깎고 바다를 넓히고 해서 62%가 산입니다. 그런데 세계 평균이 되려면 30%가 산으로 놔둬야 됩니다. 산을 30%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계 평균이. 우린 땅도 적은데 산을 62%를 가지고 있는데 산에서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됩니까 산이 지금? 그래서 내가 산림청 그 직원들한테 매일 하는 이야기가 문중산 있잖아요. 문중에 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산 문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중산이 분쟁이 일어나야 된다. 왜? 저기 돈이 되니까 서로 나도 그 산에 몫을 달라. 문중산 분쟁 일어나는 거 봤나? 쳐다보면 분쟁산이 있는가? 나도 문중산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중산이 있는가? 그건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 돈이 되든지 안 그러면 산을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팜을 한다든지 이런 농업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저 임기병 교수님이 거기 최고 전문가니까 임기병 교수님한테 나중에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서 기업형 농업 모델의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예. 지금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2012년도 13년도에는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34%밖에 안 되었습니다. 농촌에. 그런데 현재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50%를 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최근 10년 동안에 약 15%가 순상승했고 이것은 이 증가 속도는 가히 도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은 결국 공동화가 바로 찾아오게 되고 이 공동화된 땅을 합리적으로 단시간 내에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산업으로 재탄생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히 우리 경북에서 지사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우리가 1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조그마한 정책 사업으로 조금의 노력으로서 가속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또는 단기간 내에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규모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는 거고요. 네덜란드가 간척 사업을 4번을 경지정리 사업을 4번을 하면서 토양이 실제적으로 농지가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3헥타르가 평균인데요. 논토양을 포함해서 네덜란드는 34헥타르입니다. 1인 한 가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경쟁력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농지를 우리가 소수의 정예 농업인이 이제 담당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4.3%의 농업 인구가 지금 2.1%의 전체 국민 총생산을 생산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2%의 농업 인구가 1.5%의 농업 인구가 경제의 19%를 참당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이 효자 산업이라는 것이죠. 전체 네덜란드 수출액의 전체 수출액 중에서도 흑자 규모의 60%가 농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40%가 꽃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으로 봤을 때는 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에 큰 물류 공항, 거점 공항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산업에 있어서도 항공 물류의 아웃바운드라고 생각되는 그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우선 공항 배후의 단지 조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농업은 단순하게 생산 그 자체만 가지고 구슬이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라고 하죠. 이 1차 산업을 가공과 유통,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연결하는 이 프로덕션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덕션 체인을 함께 이 한 단지 내에, 지역 내에 모아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항 인근에 우리가 넓은 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상주도 그렇고 예천, 여기 풍양도 그렇고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식품 산업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한 식품 산업이 함께 곁들여지면 아마 물류의 수출, 농산물의 수출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제안과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북이 주도하는 농업정책 대전환을 통해서 농업의 혁신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지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통일신라 오소경처럼 서울과 같은 작은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조건이면은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지방이 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 돼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게 왜 대구 경북을 분리했느냐. 또 전남 광주도 분리하고 대전 충남도 분리하고, 이건 공무원들한테 맡겨놔서 그렇다. 자리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자연적으로 도시가 형성돼가 있는데 요걸 대구를 똑 떼내고 경북 따로 하니까 대구도 힘들고 경북도 힘들고. 그래서 대구 경북을 합치고 부산, 울산, 부울경 합치고 그다음에 호남 다 합치고 충청도 다 합치자. 그래야 수도권하고 그 대적할 수 있는 데가는 게 아니냐. 그 원심력이라. 우리는 이제 구심력이거든. 서울로 다 빨리 들어가는 거를 서로 땡기는 고무줄 땡기듯이 우리가 더 강하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이래가지고 발전하는데, 그러면 왜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느냐. 그게 아까 이야기한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 이런 문제들, 이 5가지만 우리가 대구 경북 합쳐서 대구를 중심으로 5가지를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 이거 해결하면은 굳이 젊은이들이 서울로 갈 거 뭐 있는데, 여기가 태어난 곳에 말도 잘 통하고 저 올라가면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가서 고생할 거 뭐 있느냐 이게. 풍습도 너무나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소경, 신라 오소경 했듯이 충청도, 서울, 세종에 만들고 있고, 호남 서울 하나 만들고, 부울경 서울 만들고, TK 서울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잘 사는 지역, 어느 나라가 자기 지역에 태어나서 남부 지역 가서 살려고 노력합니까? 자기 지역 태어나서 자기 지역 살지. 저는 대구 경북 분들한테 정말 하소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화랑 정신으로 삼국 통일을 했잖아요. 삼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선비 정신, 호국 정신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새마을 정신으로서 우리가 잘 살게 만드는 기본 정신을 다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을 만든 정신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대구 사람, 경북 사람 가면 서울에 가도 사투리 구수하네 이래 됐는데, 요새 내가 국회의원 돼 가서 TV 나가 사투리 쓰니까 제발 사투리 좀 쓰지 말아야 하더라고요. 그게 막 표준말이었다 원래. 자긍심이 대단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방 시대를 만들고 자긍심을 갖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되니까 방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해서 우리 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먹고 놀고 즐기는 자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다시 경상북도, 다시 대구 경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네, 같은 질문을 네 분께도 짧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병 교수님부터 한번. 네. 예, 오늘 뭐 우리 지사님 비롯해서 많은 패널께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평시에 나를 항상 이 세상의 중심축에 놓고 사물과 현상 그리고 일을 대한다면 분명 인생을 정량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성적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량적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물질 만능 시대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정성적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정성적 삶을 사는 데에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경북에서 늘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농업은 첨단 산업으로 농촌은 힐링 공간으로라는 이런 아마 이 말이 제대로 우리가 실현될 때에 우리 농촌과 경북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허문구 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예컨대 청년층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수도권 못지않는 좋은 일자리가 우선은 제공이 되는 지역, 그리고 기회가 많은 지역. 두 번째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나 육아 시설이 보장된 지역. 세 번째는 언제나 청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즐김의 공간이 있는 곳. 이런 곳이면 청년들도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 중장년층이다라고 하면 약간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첫째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벗어나서 자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 두 번째는 대형 종합병원이 있는 곳. 세 번째는 소소한 일자리가 있는 곳.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하겠죠.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1박 2일 예정으로 왔는데 본인들이 3박 4일 머물다 가는 곳이면 지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을 하면서 뭐 기회발전 특구, 뭐 교육 특구, 규제자유 특구 다 하는데 이게 또 다가 주관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럼 이 부처들 다 따라하려면 또 우리가 지방정부에서는 그 돈 따오려고 하다 보면 또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또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지방시대 정책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사님께서 지방정부에 의한 통합형 어젠다를 개발해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우리 마치 깔때기처럼 한 곳으로 모아가 우리 지방의 경북에 돈이 흘러내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방에는 대개 우리 경북에는 특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래 산업은 무조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의 종착역은 가장 적은 밀도의 고출력 에너지를 집적할 수 있는 것은 수소하고 원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북이 배터리에서 그다음 수소를 할 수 있는 원전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산업은 경북에 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대학을 제대로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있는 대학들 괜찮은데 지금까지 온갖 시도를 다 해봐도 잘 안 돼요. 그럼 안 되거든. 차라리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과라도 제대로 된 대학을 한번 만들어가 적극적으로 한번 이 물을 한번 흔들어보게 하자. 그럼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을 하나 하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상동 총장님. 예, 취업 정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 밖에 나가 있는 딸 아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받고 가슴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톡에다가 너 어떻게 하면 대구 경북에 올래 하니까 그 애들 질문이 좋은 대학과 좋은 일자리다. 그게 충족이 먼저 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도 너 아들 딸 대구 경북에 오도록 만들 수 있냐를 물으면은 니도 그래 뭐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서 저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학을 중심에 놓고 말매 대학이 중심에 있다 그랬어요. 평균 연령이 20몇 세로 도시의 연령이 낮았다 얘기하더라고요.
원폭을 만드는 로살레메스 연구소의 평균 연령이 26세인가 이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젊은 학생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저도 양심에 끓이지 않게 우리 아들, 딸 혹이 제가 또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 애들 이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 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애정어린 말씀들 또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5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시대 선두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경상북도가 앞으로 더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방시대의 경북, 대한민국 미래라는 주제로 함께한 2023 TBC 미래포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